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정리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네이치 쇼가쿠 지음, 유민 옮김, 출판 북클라우드.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북클라우드에서 나온 다네이치 쇼가쿠가 지은 정리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책은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도서관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책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릴게요. 정리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환경 적응력은 어쩌면 단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을 사람에 맞게 바꾸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주자의 생활 동선을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물건은 치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환경에 맞추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수선한 환경에서도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물건이 많고 어질러진 상태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환경 적응력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자극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당연히 몸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져 예민해지며 감정이나 생각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몸 상태도 나빠지기 쉽습니다. 컴퓨터로 설명하자면 아까운 메모리를 불필요한 곳에 써서 성능이 떨어지는 상태와 같습니다. 환경을 정돈하면 굳이 환경 적응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므로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완전히 이완되고 심신의 피로가 풀리는 상태를,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최적의 상태로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대충 대하는 것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환경을 잘 가꾸는 일은 곧 자신을 아끼는 일입니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감정을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질러진 방이 오히려 편안하다거나 워낙 바빠 집에서는 잠만 자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다거나 어차피 다시 어질러질 테니 그대로 두겠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자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어차피 집에서는 잠만 자는데 라는 말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존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질러져 있어도 소홀히 대해도 상관없는 공간이란 생활을 영위하는 집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둥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싶다면 공간이 목적에 걸맞게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는 공간과 식사 공간이 나눠져 있지 않은 원룸에 살고 있더라도 밥을 먹을 때는 이불을 개고 상을 꺼내야 합니다.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침대 위에서 밥을 먹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할 때 식사 외에 다른 행동을 연상시키는 것이 눈앞에 놓여 있으면 마음속에 잡음이 생깁니다. 식탁 위에서 책이나 편지 등 잡다한 물건은 치우세요. 자리를 정리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행동에 걸맞은 자리를 마련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과 기분이 더 잘 정리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즐거운 공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집이 즐거운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간단하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물건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 인테리어 소품 등은 즐거운 마음을 만듭니다. 또 집을 장식할 물건을 고를 때에는 꼭 자신의 취향을 따라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집을 돌아본 결과 이것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테리어가 유행하니까, 이게 멋있다고 하니까, 유명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명 브랜드니까 하면서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고른 물건이라도 바라볼 때 기분이 좋고 설렌다면 문제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풍수 감정을 위해 방문했던 집들 중에 거북이 등껍질 박제를 장식해 놓은 집이 많았습니다. 그걸 왜 집안에 두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돈이 잘 모인다고 하길래 사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이 모였는지, 그 박제를 보고 정말로 돈이 모일 것 같은 느낌을 받는지 물으면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죽통을 집안에 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국 풍수가가 추천했고 놓을 곳까지 지정해 주었다는데 그 장소가 생활동선을 방해하는 위치라 자주 발에 걸려 넘어져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물건은 절대 생활동선을 방해하는 곳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그 물건을 둔 이후로 실제로 돈이 모였다면 발에 걸리더라도 참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망설임 없이 거북이 등껍질도 죽통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에 둘 물건을 선택할 때는 가장 먼저 집에 즐거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있어서 정말로 기분이 즐거워지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누군가가 추천한 거북이 등껍질이나 죽통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한 송이 꽂아두는 것이 집을 긍정적이고 즐거운 이미지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정돈의 첫걸음인 버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첫걸음, 버리기의 모든 것. 우리는 왜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집이나 직장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어둡고 냄새나고 더러운 상태를 벗어나 정리되고 정돈되고 청결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원인의 대부분은 필요 없는 물건, 즉 내 무의식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많으면 머릿속은 혼란해지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의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질지를 모른다는 위험 정보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내가 불필요한 물건으로 넘치는 환경에서는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정돈의 첫 단계인 물건 버리는 법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대체 왜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심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이 많고 어지러우면 자신의 공간이 물리적으로 압박당하기 때문에 불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의식에도 작용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물건을 줄여야 한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못 버리겠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심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인정합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버린다는 결정을 자꾸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버리려고 하면 자꾸 망설여져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를 푼 휴지는 누구나 망설임 없이 버리는 것을 보면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버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버렸던 과거, 그리고 버린 후에 찾아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래와 같은 메커니즘을 봅니다. 당장 물건을 버려서 느끼는 시원함보다 두려움이 더 큰 것이죠. 저번에 괜히 버렸던 게 아닐까? 과거에 대한 두려움. 버린 다음에 쓸데가 생길지도 몰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버렸다고 후회하기는 싫은데 못 버리겠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버리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일시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내킬 때마다 꺼내보거나 쓸 수 있고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버리지 않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 보세요. 자신의 결정을 무조건 긍정하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결정한 나는 대단하다 라고요. 우스워 보이지만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선택을 긍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기분을 무시한 채 겨우겨우 버려봤자 나중에는 후회하며 버린다는 선택을 한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역시 버리지 말았어야 했어. 버리면 후회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버리지 못하는 상태로 되돌아갈 뿐입니다. 신기하게도 버리지 않는 자신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런데 왜 나는 버리지 않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건에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버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내가 물건을 버리지 않고 있다. 라는 주체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 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내가 물건을 버린다는 선택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정돈의 첫걸음은 버리지 않았다고 안심하기보다 버렸을 때의 시원함이 더 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스트레스 없이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버려야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물건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버리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놓을지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 대목에서부터 좌절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판단 기준은 단 하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입니다. 물건을 버릴지 말지 판단할 때 이건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으니 놔두자 라는 사고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실상 거의 모든 물건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생 시절에 입던 교복이나 아주 오래전에 샀던 유행지난 옷도 여전히 입을 수는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필요한지 아닌지입니다. 의식을 오직 현재에만 집중해서 판단하면 물건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집을 만들고 지금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버릴 것, 남길 것을 선택해 보세요. 언젠가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온갖 불필요한 물건들로 집을 채워 지금을 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 남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버릴 물건과 버리지 않을 물건을 구분해 보세요. 이제 추억 어린 물건과 이별할 때입니다. 오래 사용해서 애착이 가는 피아노나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책상, 이제는 가족처럼 생각되는 인형 등 소중한 물건을 처분할 때는 누구나 망설이게 됩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추억이 깃든 물건에 대한 당연하고도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런 물건을 버릴 때에는 마치 송별회하듯 자신만의 이별 의식을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건에도 생명이 깃들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별 의식은 오랫동안 함께해온 물건에게 갖추는 예라고 할 수 있죠. 운이란 것은 곧 인연에서 옵니다. 소중한 물건과의 시작과 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관계나 인생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니 당연히 운도 좋아집니다. 소중한 피아노에게 너와 만난 건 초등학교 때였지. 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기억해. 아쉽게도 널 떠나보내야 하지만 앞으로도 잊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네, 이런 식으로 감사 편지를 써도 좋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편지나 사진을 보관해도 좋고 물건을 버릴 때 같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정리는 서두르지 말고 부담은 버립니다. 대부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빨리 치워라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시작하면 빨리 끝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꼭 서둘러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삶의 페이스, 속도가 다릅니다. 정리하는 페이스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천천히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꾸준히 시간을 들여 정리하면 그 공간도 자신의 감정도 충분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이 도로 늘어날 확률이 줄어듭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는 범위나 시간을 부담 없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옷장만 정리하겠다거나 15분 동안만 정리하겠다는 식으로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면 시작할 결심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니 강박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범위를 정해서 전부 버립니다. 정리와 정돈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리와 정돈은 보통 혼용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의 첫 단계가 정리, 두 번째 단계가 정돈입니다. 1단계 정리, 불필요한 물건과 필요한 물건을 구별하여 불필요한 물건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긴다. 2단계 정돈, 필요한 물건을 깔끔하고 쓰기 좋게 배치한다. 예를 들어 서랍을 정리한다면 일단 서랍 속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전부 다 꺼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랍을 열어 안에 든 물건들을 확인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을 발견하면 꺼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물건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아 정리정돈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애매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기에도 시원하고 기분도 후련해지는 서랍 정리 요령은 주저없이 서랍 속에 있는 것을 일단 다 꺼내는 것입니다. 서랍이 완전히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공간을 깔끔한 공간으로 리셋하면 정리하는 것도 쉬워지고 정리 후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옷장, 서랍 외에 워크인 클로짓, 사무실 책상, 창고 등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있는 물건을 일단 전부 비우고 시작하면 필요한 물건과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기도 쉽고 더욱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절차는 물건마다 둘 곳을 정해서 늘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방이 어질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지 않고 아무데나 두기 때문이므로 각각의 물건에 늘 있어야 할 자리인 주소를 포스트잇이나 이름표 등으로 써두면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어릴 적 치던 피아노를 어른이 돼서 정리할 때 많이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일기장에 썼던 것 같아요. 피아노의 안녕이라고.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는데요. 한편으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 내가 있는 주변 환경을 깨끗이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왜 난 버리지 못하지? 했던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편집해야 하니까 내일 당장 옷장에 있는 옷들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따뜻한 옷도 꺼내 입고 장롱에 있는 옷도 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버리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